이 무화과 나무가 영양이 큰 화분에서 자랄 때 나무 몸집에 맞는 영양소를 이렇게 화분의 어떤 크기의 영양으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톱을 이용을 해서 3분의 1처가 있거나 병해충이 있는 것은 비료는 절대로 가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랐을 때 주는 것을 화분 권합니다. 밑에 이렇게 다시 집어 넣어주거나 자연의 생기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무화과 화분 분갈이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순서는 무화과 분갈이를 하는 목적과 의미를 알아보고 또 무화과 분갈이의 적정 시기는 또 언제이고 우리가 무화과 화분을 어떠한 상태일 때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 상태일 때 분갈이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분을 대상으로 해서 20m 화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분갈이 하는 영상을 실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화분의 분갈이 시기는 2021년 2월경으로 만 2년째가 됩니다. 무화과 수령은 2년생에서 이렇게 4년생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화분은 T자형, 우리가 흔히 농가들 사이에서는 일문자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화과 밭을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한 수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화분 무화과가 있어서는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영양이 큰 화분에서 자랄 때 무화과 나무의 성장이 빨라서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열매도 크고 많이 열렸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키웠을 때는 물론 나무도 작고 열매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열매 품질도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갈이 실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무화과 화분 분갈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적절한 시기는 또 언제이고 어떠한 상태일 때 분갈이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화분에 있는 식물을 분갈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무화과 뿌리는 나무 몸집에 맞는 영양소를 이렇게 흙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데, 작은 이렇게 화분 흙 속에 어떤 양분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물론 또 뿌리도 산소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 화분의 무화과 뿌리가 이 속에 안전히 꽉 차게 된다면 가깝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육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두 번째로 판단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생리에 근거하여 분갈이하는 어떤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 죽지 않도록 온실 등에서 보온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면 무화과 낙엽이 다 떨어진 11월 이후에 어떤 가을 분갈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추위에 약한 가수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활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다면 건조 피해나 냉해를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는 이른 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목포권 해남 지역의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2월 말경부터 3월 중순경 사이에는 무화과 분갈이를 해 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 봄에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면 뿌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해서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즉시 나오기 시작하기.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 상태일 때 분갈이를 해주면 좋은지 어떤 판단의 근거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잘 자라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키가 크게 자라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곳에서 이렇게 작은 열매만 열린다거나
또 화분 무화과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꽉 차서 이렇게 화분 배수 입구를 보면 이렇게 화분의 뿌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빠져나온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줬을 때 이곳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 물이 이 화분 표면에 머물러 있었을 경우에는 이 무화과 화분의 뿌리가 이 화분 속에서 꽉 차 있어서 숨쉬기 곤란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화과가 지금에 살고 있는 화분이 너무 좁아서 살 수 없으니 더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하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분갈이 준비물은 화분 밑바닥 이렇게 깔망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그리고 새롭게 분갈이할 화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망치, 또 뿌리를 정리할 가위, 그리고 뿌리를 정리할 도구가 있고, 이 제가 못 쓰는 이렇게 톱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톱의 위력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갈이용 흙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밑바닥 배수 입구에 사용할, 배수층에 사용할 굵은 마사토를 준비를 했고, 약간의 이렇게 화학 비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흙은 이렇게 중간 굵기의 마사토, 그리고 아주 잘 썩은 퇴비나 보엽토입니다. 이것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은 퇴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이소나 원예용 분점에서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원예용 상토를 약 50%, 마사토를 한 30%, 퇴비를 약 20% 정도로 해서 잘 섞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만, 마사토나 또 퇴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원예용 상토를 단품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생육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분갈이 하는 모습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갈이 할 대상의 어떤 무화과 나무를 화분에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이렇게 꺼내실 때는 이게 고무망치라든가 이렇게 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옆을 이렇게 톡톡 쳐줍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지금 무화과 뿌리로 이렇게 화분하고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빼서 이렇게 잘 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리해서 무화과 나무를 화분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빼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우리가 분갈이를 하실 경우에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30리터 화분, 그리고 또 40리터의 화분의 어떤 크기의 용량으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무화과 열매가 성장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도 크고 또 무화과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무화과 수확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좀 더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 주실 것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화분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어떤 잡초라든가 우리가 비료를 뿌렸는데요. 비료 찌꺼기, 그리고 또 위쪽으로 어떤 뿌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 1cm 정도를 표준으로 해서 한번 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러한 뭐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뿌리가 꽉 차 있는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밑바닥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만, 뭐 저의 경우 지금 이러한 모스는 이렇게 톱을 이용을 해서 3분의 1 지점을 가감히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또 2분의 1 지점도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옆에도 일단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이 뿌리 부분 삐죽삐죽 나온 뿌리는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한 무화과 나무는 별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화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화분에는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이렇게 제가 만든 것입니다만, 화분 밑바닥이 배수 구멍이 컸을 경우에는 이러한 깔망을 이렇게 깔아줘서 이 분갈이할 흙이 밑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이렇게 깔망을 깔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곳에는 제가 미리 준비한 굵은 마사토를 3cm 정도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마사나 자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배수증을 형성을 하게 되면 물 빠짐이 좋아서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썩거나 또 흙이 썩거나 해서 이렇게 습해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배수증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배수증을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뿌리를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심을 것인지 가늠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에서 3cm, 5cm 정도는 워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줬을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주변과 이 화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워터 스페이스라는 곳을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흙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가늠을 하게 됩니다. 흙을 얼마나 정도 채워야 되는지 약 반틈 정도 이렇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이 흙은 방금 설명해 드렸던 탭이 뭐 20%, 마사토 30%, 원형 상토 약 50%가 이렇게 혼합된 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화과 화분이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운데에 오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매일 보고 물을 주는데 앞을 정해야 됩니다. 즉 무화과의 얼굴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의 얼굴을 정함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의 경우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이 있는 것은 앞을 이렇게 좀 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쪽을 이렇게 앞을 정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매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름다운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앞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 곳에 한번 흙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어떤 그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는 복합 비료입니다. 질소 성분이 17%가 들어있고, 뭐 무화과 나무가 좋아하는 칼슘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료를 밑거름으로 해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의 그 선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한 주먹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30g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이렇게 뿌려주는 것은 지금 현재 무화과 뿌리가 잘려서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g 정도 주던 것을 많이 줄여서 약 20g만 해서 밑에를 골고루 뿌려서 이렇게 화분 비료가 뭉치지 않도록 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는 절대로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화과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만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화분에. 그래서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10g 정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30g 정도를 평상시 줍니다만 20g 정도만 지금 넣어서 잘 섞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분갈이를 함에 있어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꽉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눌리는 거죠. 이렇게 이 갑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흙과 나무와 이 화분이 밀착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무 젓가락 등으로 이렇게 쑤셔서 이 흙 속에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뭐 원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쿵쿵쿵 합니다. 쿵쿵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밀착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요. 일단 물을 주실 때는 물을 완전히 흠뻑 주셔야 됩니다. 물을 흠뻑 줘서 이 물이 이 밑 부분까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적으로 물을 주고 물이 완전히 이렇게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물을 완전히 흠뻑 줘서 다시 이 고여있던 물이 이 밑부분까지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을 두세 번에 걸쳐서, 최하 두세 번에 걸쳐서 저는 평균 3번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무화과 화분의 어떤 그 두 번째의 물주기입니다. 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무화과 화분은 이틀 전에 이렇게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제가 이 화분의 상태를 지금 보는데 지금의 상태는 일주일 후에 물을 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잎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증산량이 아주 적습니다. 무화과 화분의 경우 여름철이면 잎이 이렇게 무성하기 때문에 증산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하루에 두 번에 걸쳐서 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는 휴면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랐을 때 주는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물을 줌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런 것보다는 이런 상태를 보고 이렇게 과연 습한지 그리고 완전 건조한지 어떤 흙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실 것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또 이틀에 한 번 이러한 상황에서 겨울철에 물을 주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뿌리가 썩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거득을 살펴서 물을 주실 것을 이렇게 한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2월은 햇볕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이렇게 어린아이라든가 또 반려동물이라든가 또 밖에서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었을 경우에는 지집대를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집대를 세워서 이 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무화과 화분 분갈이에 있어서 이렇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는 기존에 무화과를 심었었던 이런 기존의 흙은 절대로 이렇게 새롭게 무화과를 심거나 이렇게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화분 밑에 이렇게 다시 집어 넣어 주거나 이렇게 그러한 일은 삼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흙은 무화과 선충 등의 어떤 병해충 발생할 염려가 있고, 특히 무화과 나무는 이러한 흙을, 기존에 사용한 흙을 아주 싫어해서 생육사항이 아주 이렇게 불량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다만 이렇게 분갈이한 흙을 이렇게 또 버려서는 또 안 되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뿌리를, 또 이런 나뭇잎 같은 것을 완전히 이렇게 제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태양의 빛이랑 또 열이나 또 아니면 별도의 소독을 통해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흙을 말려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흙을 무화과 나무가 아닌 어떤 다른 작물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화과 화분 일반적인 분갈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무화과를 키우시고 있는 어떤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구독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